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한미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는 신호는 분명히 보낸 것 같은데요. 북한은 아직 별 반응이 없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내치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 내용 관련해서 중국이 내정 간섭이다. 부장난하지 마라 이렇게 발끈하기도 했죠. 외교부에서 외교전략기획관을 지내신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정세 전망해보겠습니다. 마상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YTN 출발새 아침은 처음 인터뷰하시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앞으로도 자주 외교 관련해서 또 인터뷰 기회 통해서 좋은 의견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먼저 지난 20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했는데 방미 성과 알리고 또 성과 또 실현하겠다 이렇게 공들이는 모습인데 그 방미 성과 좀 총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몇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정부에서 5월 25일 어제가 되겠죠. 그제가 되겠죠. 정영 외교부 장관, 그리고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합동 브리핑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는 우선은 경제협력, 그리고 백신 관련된 거,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성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일단 강조를 했고요. 예. 그렇지만 사실 강조가 되지 않았지만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돼서 우리가 상당한 동조의 의견을 보였다는 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또 조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좀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은 노마스크 회담이었고, 또 스가 일본 총리 때 햄버거 오찬보다 나아진 오찬, 두 분 다 또 가톨릭 신자, 변호사 출신이고요. 출신 당 이름도 민주당이고, 실제 이런 양 정상의 케미, 이런 게 회담 성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 모양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라는 점,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두 정상 간의 일종의 케미스트리를 좀 촉진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방역 상황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상당히 호전됐다라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에 좋은 조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일본 스가 총리가 갔을 때만 해도 미국 스스로가 방역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방역의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것은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보면 또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미군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훈련용사와의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명예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이때에 굉장히 우리 문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훈장을 수여식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제스처도 취하고 축하하는 했던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였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장면을 인상 깊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핵심 의제 중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대북 대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에 충분히 대화하겠다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보십니까?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이제 외교 과정을 재개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게 표시가 됐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또 상당히 강력하게 표출을 했던 것이 제기를 했던 것이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은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 등의 이제 과거에 이루어졌던 북한과의 합의에 기초해서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표명이 됐습니다. 판문점 합의나 이제 싱가포르 합의 경우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가 이제 뭐 일종의 서명을 했던 그런 그 문건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뭐 좋은 사인이라고 하면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대북 특사를 인권 특사를 이제 임명할 거다라는 그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북 특별대표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그 얘기가 정상회담 전에 쭉 있었는데요. 대북 인권 특사 발표는 아직 안 나 있는 상태고 반면에 그 성킴 대사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분을 대북 특별대표로 그 깜짝 임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그 깜짝 또 발표를 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제스처를 좀 보여줬는데 아직 반응이 없네요. 북한에서는 이렇다 할. 북한 입장에서는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이제 대화가 이제 재개가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북한이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해야 될 것이냐, 또 북한 입장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무엇을 줄 것이냐, 이거를 이제 지금 생각을 아마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얘기는 없는데요. 뭐 곧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 국무부가요, 그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또 25년 연속 북한을 지정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뭐 좀 일상적인 그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일종의 그 법에 따른 그 절차를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5일에 이제 그 연방 관보에 이게 공개가 됐어요. 5개의 대테러 비협력국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북한이 이란이나 시리아, 뭐 쿠바 등하고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 뭐 여기에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북한을 좀 추가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그 언론에서는 이번에 그 어떤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카드, 뭐 해법 이런 건 안 나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되게 되면 서로 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협상 테이블에 딱 서로 앉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번 그 정상회담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대화를 하자라는 것에 대한 또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미국의 상당히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는 데서 이제 그친 거고요. 대화를 재개하게 되면 실제로 대화가 시작이 되게 되면 무엇을 줘야 될지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거는 이제 대화가 재개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혹시요 이제 이 상황에서 혹시나 뭐 도발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할 가능성은 있다 보십니까? 네,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교가 이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고자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 대화에 일단은 응할 것이다라는 그 조심스럽게 그런 전망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대화를 한다는 게 바로 뭐 미국이 어떤 양보를 한다든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와 협상을 이끌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지금 일종의 고민에 빠져 있다 이렇게 아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번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한국의 줄타기 외교에서 이번엔 좀 확실하게 미국 쪽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북한이 중국과 더욱 밀착할 가능성 있습니까? 이건 짧게 부탁드립니다. 중국하고 이제 북한이 밀착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더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요. 아마도 중국하고 미국과의 지금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략 경쟁이 훨씬 더 강화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격화가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이제 진영 대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중국하고 북한의 밀착이 좀 더 가능해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였습니다.